참 좋은 날입니다. 제가 한두 시간 전에 급하게 라이브를 올렸는데 다시 한번 더 녹화하면서 올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썸네일이 윤석열 대통령 곧 복귀한다 하는 제목으로 올립니다. 그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또 우리나라의 스카이 데일리와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 기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해 볼 때에 또 헌법재판소에 또 연결되어 있는 분의 연락을 받고,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곧 복귀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영상을 원래 낮에는 제가 잘 안 찍는데 지금 찍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지귀현 판사의 그 판결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사람이 인천에 있는 연수구의 민경호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의 구에 그 부정선거를 이제 밝히는 그 현장에 그때 연수팀장으로 와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낱낱이 보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선거가 얼마나 지금 많이 만연해 있는가를 알고 있는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모든 고급 정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1급, 특급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자기가 종결할 때에 67분 동안 그 대국민 발표를 한 그 내용을 잘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국적인 계엄령 선포가 국민 전체를 깨우는 계몽령이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가장 깨어나기 어려운 10대, 20대, 30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과 같이 대통령의 자리로 다시 곧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8대 0으로 이재명 쪽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를 이제 뜯어서 정형식 그 판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판사가 주심 판사입니다. 되죠? 머리가 뽀얀 사람 있죠? 이분이 지금 현재 8명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가장 선배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인데, 참 놀랍게도 랜덤으로 뽑혔는데 이 사람이 주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평의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각하해야 될 이유가 너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문형배 이 사람은 넉아웃 됐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미선, 정정미, 정혜선, 요 3명의 여자 판사가 저항을 하고 있는데, 논리나 모든 면에서 지금 주심인 정형식 판사, 그 다음에 김복형, 이 거제도가 고향한 이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법 논리가 너무나 해박하고, 그 다음에 김형두 이 판사도 굉장히 대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나 정당성에서
이들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 안에서의 들려오는 정보는 이미 안에 있는 판사들은 결정을 한덕수 국무총리 것도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기각으로 결정이 나고 발표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것도 지금 결정이 다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일 좋은 편안한 결정은 각하죠, 각하. 그러면 뭐 이렇게 판결문을 쓰기도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 조건은 여당과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것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권성동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씨 있죠. 예, 두 명은 다 우리는 그대로 승복한다라고 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쪽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힘당에서 승복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도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세 명이 저항을 했는데 나머지가 다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결정을 하니까 뭐 5대3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발표를 야당 쪽에서 이재명이 쪽에서 승복한다는 것을 해야 국론 분열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나라가 난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국가 세력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긴 문장인데 요 밑에 빨간 사각형의 박스에 영어로 큰 글자로 고딕으로 글자를 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오려가지고 제가 이제 좀 크게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월 14일, 우리나라로는 15일 날 오후 8시 29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인데 미국의 조작선거와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글자를 쓴 것, 이런 짓을 자행한 이들은 구치소에 가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것은 특별히 중국과 연결해가지고 거대한 세력, 미국으로 말하면 바이든 정부 때 행하였던 모든 부정선거에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그 조작한 자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여기에 중국에 연결돼 가지고 잡혀 들어갔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연결되는 중요한 부정선거에 이런 당사자들은 다 잡혀서 사법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걸 한글로 제가 이제 좀 더 크게 지금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폭동진압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하고 합동으로 폭동진압을 하는 훈련이 시작된 것을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면 두 분류로 완전히 탄핵을 찬성하는 데와 반대하는 쪽으로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제 훈련 장면이 떴죠, 그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중국의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수원 권성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잡혀갔던 중국의 간첩들, 이들을 계속 발표했던 스카이리 데일리에서 오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한미 공조로 수사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 스카이 데일리 일면에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게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한미 공조로 수사한다 라는 발표를 다 한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상시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에 2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67분에 걸친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하면서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극비의 사항을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데, 이 탄핵을 심판할 때 꼭 참고해서 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헌재에 이 서류를 넣은 겁니다.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그날 연설을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달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에 윤 대통령 측에서 2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A4 용지 2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정선거와 극비에 대한 내용들, 중국과 북한에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서를 서류로 만들어서 200페이지의 분량을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밝히면 되잖아요. 밝히면 되는데, 아마 밝히는 일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 국무부에 미국 안에서 부정선거가 2020년에도 대대적으로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실사해가지고 조사했던 것을 미 국무부가 밝힌 미 국가정보실장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같은 이런 데서도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헤드라인 캡처를 보면은 중국이 얼마나 깊이 관련돼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아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inese Spy라고 이야기하죠. Spy Agencies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미국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깊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25년 3월 17일 조선일보의 기록에 헌재의 심판을 승복하겠다고 권성동 국힘당 원내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러냐, 대통령은 뭐 관심이 없냐, 감방에 들어가든지 안 말든지 상관없냐, 이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권성동 국회의원이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나 있는 것들을 이미 알고 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찬대는 기자들이 물었을 때에 헌재의 결정 승복은 당연하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줄지를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이재명이가 순식간에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러시아의 권총을 밀수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딱 내놓고 며칠 동안 지금 이재명이가 잠적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재명이 쪽이 위험하고 급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윤석열이 내란 수계 다 구속해라 라고 팻말을 들고 밤에 나갔는데 요 팻말이 자기가 내란 수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걸 보면요, 이제 이재명이가 잡혀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너무나 놀라운 방향으로 정반대로 지금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중국 대사관에서 흘러나온 서류에서 한 4가지, 7가지 정도를 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중국 본토에 보고하는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됐죠. 지기현 판사의 판결은 윤 대통령의 복귀의 교도부를 마련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면 40여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세 번째, 윤상현 국힘당 우리 국회의원이 바닥의 민심을 확 끌어가는 국힘당이 사직을 다 해버리면 200명 이하로 국회의원이 숫자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회가 해산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국힘당에 있는 윤상현 의원이 바닥 민심의 여론을 막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보고서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힘당이 총사퇴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선거를 곧 해야 될 것 같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특별히 이재명이 3월 26일 날 재판에서 지면 선거법 위반이 발표가 나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돼버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보존비 434억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온다. 다섯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돌아오게 되면 헌재의 판사 2명 문형배와 이미선이 4월 18일 날 은퇴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2명을 임명하고 나면 민주당의 당을 해산시키는 위험 심판, 정당 해산을 신청해가지고 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해체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조기 총선을 해서 국회를 다시 구성할 확률이 있다라는 것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로 민주당이 총력전을 해서 40역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면은 이 문형배와 이미선이 은퇴할 때까지 선고, 대통령의 기각 여부를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하는 판결을 유보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임명을 안 하고 무제한으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7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세를 파악을 어느 정도 잘해가지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이 불법이 난무하고 김병주와 같은 이런 사성 장군이 윤석열 참수라는 이 여자가 들고 있는 칼에다가 글자를 쓰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능하고 온갖 거짓으로 곽종근이라는 공수부대의 사령관을 불법으로 또 정언을 세우고 서로 짜맞춰가지고 위조하고 그 다음에 거짓 정언을 세우게 했던 이런 자들 박선은 그 다음에 뭐 박범계 뭐 여러 명의 더불어민주당의 이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을 발본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압력하고 있는 이 간첩들 또 종북 주사파 세력들 그 다음에 중국을 의지하고 온갖 부정을 자해하는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언론이 돈을 먹고 부정하게 언론을 해책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 탄핵시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자들 공수처에 있는 오동훈과 그와 관련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내란 업무자들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그들을 반드시 처단하는 나라를 다시 개혁하는 제2건국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참된 제사장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